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도에 새롭게 바뀐 법제도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공탁제도의 변경인데요. 형사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고 또 사과함으로써 처벌을 면제받는다든가 아니면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탁제도입니다. 형사공탁제도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피해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다른 뭐를 통해서 하려면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공탁법의 일부를 개정해서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굳이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사건 번호만 기재해도 공탁을 받아주도록 이렇게 공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쉽사리 공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가해자가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잘못돼 가지고 이제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 경찰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또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가벼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사 받으면 검찰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종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작성 경위가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바로 증거 능력이 있어서 재판의 자료로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관이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작성 과정이 적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적법한, 즉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피고인이 인정을 할 때에만 증거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 피고인의 방어권 확보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제도적 변경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요. 이를 어겨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또 법인 등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산업재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피해자에게 진술 조력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개정 장애인 복지법이 이제 시행되게 돼서 2월 달부터는 형사사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진술 조력인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진술 조력인이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장애인에게까지 국가가 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소통이나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진술 조력인을 통해서 형사 절차상 진술권을 보장받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전국 교도소에 영상재판 시설이 설치가 돼서 법원의 경우는 2,900여 개 영상법정이 설치가 됐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재판부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영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관련된 민사사건도 역시 영상을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사건인 경우에, 군인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사보안법이 적용이 돼서 그들이 어떤 위협행위를 형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군형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성폭력 사건, 군내 성폭력 사건, 2021년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를 많이 탔는데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는 입대 전의 범죄 행위, 그리고 군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부터 1심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새해에 새롭게 법률과 관련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계획을 잡으셨어요? 어떤 꿈을 꾸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유언장 쓰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말미에 이제 앞뒤로 되어 있는 한 장짜리 유언서 양식을 내주고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고 싶은 말,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가족에게 또는 교회 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적도록 하고 뭐 재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찬송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이런 것들을 적어내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 교회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1년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제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 같은 포맷을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또 사무실의 일, 또 교회의 일, 주변의 일 이런 것들을 좀 회고하는 그래서 통계도 내보고 그리고 또 이어서 새해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 계획들을 적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올해도 연말 연초를 통해서 3일 동안 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A4 용지로 한 15장 정도 되더군요.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1년 동안에 성취한 일 또는 아쉬웠던 일 이런 것들을 적고요. 또 가정에서 기뻤던 일, 또 가정에서 좀 아쉬웠던 일, 또 교회에서 그런 일들, 또 지역사회에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친구들 덕분에 산에도 뭐 22번이나 갔고요. 또 아내와 또 21번이나 같이 걷기길도 갔었고요. 뭐 또 1년 동안 영어 공부 계속 해왔던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이 되고 또 사무실에도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많은 일거리들을 제가 처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그 일거리들이 대부분 잘 됐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못한 것들 반성하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이제 올해로 넘겼는데 일사분기 내에 다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려질 것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무실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해의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